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말이죠. 어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통과 안 시키는 법이 어디가 있겠어요. 윤 대통령 탄핵까지 전부 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한동훈계의 반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 촉구 결의안에서도 친한계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저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냐? 조경태, 한지아, 우재준, 김혜지, 요 인간들이요. 전부 나머지 우리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다 퇴장했는데, 요 인간들은 남아가지고 끝까지 찬성표를 던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표를 보면 159명이 참석을 해서 157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요, 하나는 기권, 하나는 반대표니까 최소한도 2명은 확실하게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그 남아있는 인간들이 요 인간들이니까 요 인간이 배신을 때린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진숙 의원의 이제 징계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내놓은 입장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분열된 상태에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론도 지금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매체는요, 예를 들어서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반장동혁 기조를 계속 고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강성당원들은 반이 아니고 이제 친장동혁 기조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대로 가서는 총선에서 실패한다. 자, 그래서 중진들이 지금 장동혁 가지고서는 총선할 수 없다,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장동혁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을 개혁하는 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까지 이제 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분란이 지금 상당히 우영스러운 국면을 흐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가지고요, 지금 MB 대통령과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연차례에 모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미 의사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검토해보겠다라고 하는 긍정적 답변을 얻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MB 대통령은 이달 말에 정정식 원내대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지금 연찬회 연찬회에서 일종의 이제 어떻게 하면 당을 살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해안을 이제 부탁드리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올공 사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올공의 지금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247만 장을 어떻게 재검표할 것이냐. 이것이 국조특위에서 아직도 결론이 돼 있지 않고요. 특검은 이미 발표가 됐죠. 자, 그래서 이상로 기자가 말이죠. 이상로 기자가 특검 진정성을 뭘로 테스트하느냐, 요 의견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주진우하고 김은혜 의원한테 현미경을 들고 들어가라.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에서 폼 잡고 이 현미경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용납할 수 없다. 자, 이러면서 말이죠, 현장 검증에 요 올공 검증단을 참여시켜달라. 그래야만이 특검의 진정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폭탄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도 받아보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재명의 초등학교 이 생기부, 자, 이렇게 64년생의 딱 이재명 얼굴도 이재명인데요. 자, 그래서 이런 지금 SNS 글이 말이죠, 지금 SNS에 어마어마하게 나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도 요즘은 이제 합성이 많으니까 이게 진짜 이재명의 생활기록부인지 아니면 이게 교묘하게 또 합성을 한 것인지,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도 이게 많이 더 나돌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제 한번 이거는 이런 거 가지고 말이죠, 이 가짜 뉴스에 우리가 현혹돼서도 안 되고, 또 진짜인 경우에는 진짜 나름대로의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여러분들께서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서 요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내용도 유사한 그런 이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말이죠, 사진상으로 보면 언뜻 어렸을 때 이재명하고 지금 현 이재명의 얼굴하고도 비슷하기도 해요. 근데 요즘은 하도 합성이 아주 첨단을 걷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딱 진폰일 수도 있고 가본일 수도 있다.
이런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냉정하게. 왜 요즘 가짜뉴스 함부로 잘못하면요. 5배 징벌법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딱 걸려들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요 내용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제 이진숙 의원이 지금 이제 159명 가운데 참석이,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싹 다 빠져나갔어요. 찬성이 157명, 반대 1명, 무효 1명. 자, 그래서 이제 촉구 결의안은요, 실제적인 법적 강제성은 없고 정치적인 그야말로 촉구의 의미만 가져요. 자, 그래서 요 국민의힘에서는요, 조경태, 김혜지, 우재준, 한지아 이 4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그리고 반대하고 무효표가 각각 한 표씩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도 2명은 찬성표가 나온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결의안은요,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제2명 토론회를 주최해서 국회의원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유를 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일 지난 토론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다. 자, 이러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이런 바람에 난리가 났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징계 촉구 결의안까지 그러다 보니까 나온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은 민주당의 천준호가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천준호. 예. 자, 천준호. 그야말로 이제 역사 구태자이자 헌정지서 파격이다. 그리고 한병도는 의총에서, 민주당 의총에서, 뭐라 그럴까요? 학술의 재종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자, 이러면서, 지금 이제 의결을 더 촉구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이제 이진숙 의원은요, 본회의장 앞에서, 그러니까 투표가 시작되자마자 본회의장을 떠나서 기자들한테 뭐라고 밝혔냐면, 대통령과 다수당에 밑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북한 노동당이 일당 독재를 행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됐다. 오늘로써 5.18을 성역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전 세계에 선포됐고 청년들은 5.18을 제대로 몰라도 된다. 오직 민주당이 정해주는 대로 따라야 한다.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의원 제문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그래요. 다만 2006년도에는 성추행 파모로 당시에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을 탈당했던 최현희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요. 1979년에는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에 대한 제명안이 의결된 적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진숙 의원이 직접 언론에 밝힌 내용까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말이죠. 정말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또 있지 않습니까? 면책특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 촉구 결의안까지 지금 통과시킨 것은 지금 현 국면이 굉장히 지금 위험스럽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여론이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지지층까지 전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면 전환을 통해서 수세적인 국면에서 공세적인 국면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진숙 의원을 제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요 세미나를 가지고 이렇게 강공으로 나오는 것은 이건 과도하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많아요. 여론이. 그래서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예 토론할 수 없는 주제가 되는 순간 표현의 자유와 학문과 정치적 토론의 공간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숙 의원은요, 결의안이 처리된 뒤에는 페북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 이렇게 5.18 성역화는 완성되는가라고 적고 있어요. 이 한 문장은 대외 메시지를 압축한 것인데 5.18을 둘러싼 기존의 법적 역사적 평가를 부정한다기보다는 그 사안에 대해 다른 자료나 해석을 검토하는 행위까지 금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드러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토론도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5.18은 민주당의 전유민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문. 자, 그리고요. 지금 이진숙 의원은요. 자신을 겨냥한 정치권의 강한 비판에도 반발하고 있어요. 특히 김민서이가 여자 히틀러라고 비유한 일을 거론하면서 토론회 개최 이후의 경과를 일지 형태로 공개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단순히 한 차례의 교류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비판과 제명 여부가
정치적 낙인 찍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지금 분노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사안의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단순하게 이준석 의원 개인의 발언의 문제가 아니다. 자, 한쪽에서는 말이죠. 5.18 민주화인데 왜 이걸 폄하하느냐?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예,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 토론의 자유까지 봉쇄하는 것은 이제 민주주의 대원칙이 지금 충돌하는 그런 국면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준석 의원은요. 아니, 왜 공개적인 토론의 자유까지 봉쇄하냐? 이거 용납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성역하다. 이래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요, 이번 제명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곧바로 의원직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 옳시다. 예, 이제 왜냐하면 실제 제명하려면요, 윤리특위의 심사하고 본회의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당시 윤리특위는 여야 이견으로 가동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결의안은 정치적인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은 직접 법적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프레임 전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여기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 강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여권의 공세를 우리가 막아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요, 우리 국민이,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제 한동훈 계열들이 이렇게 배신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에서 지금 4분 5열, 지금 90점 없는 국힘, 다시 MB 박근혜 찾는다. 단독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요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8월 27일하고 8일 이틀 관련이는 연천에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지난 8월 19일 날 사저를 방문했죠. 정재식 원내대표가. 그때 긍정적 답변을 받아왔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걸로는 요것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MB 대통령도 30날이죠. 예, 정정식 원내대표가 참석을 해서 연찬회에서 좀 말씀을 해달라. 자, 이렇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말이죠. 전직 대통령이 당의원 연찬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사안을 본다면 그만큼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위기가 크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말이죠. 힘이 붙이니까 MB 대통령하고 지금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현장에 나와서 여러 차례 걸쳐서 지금 지지를 호소한 바 있어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 자, 전국을 돌면서 지원 유세에 나섰고, 특히 TK 쪽 의원들과의 접촉면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달 그 8월 초에는요, 옛 친윤계하고 부울경 지역의 의원들 약 한 15명이 울산에서 박 대통령의 만찬을 초대한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찬에서 과연 어떤 말을 하겠느냐,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올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원팀, 단합, 보수 재건 같은 메시지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정유식 원내대표가 예방을 했을 때도 지금 우려를 많이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이제 국민의 경우에는 장동혁이하고 정정식하고 이른바 투톱 갈등까지 지금 이미 공개적으로 다 표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연찬에 참석해서 그야말로 내놓을 이 메시지가 굉장히 궁금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관련해서 정치 컨설팅 전문가들은요, 지금 3중 위기를 겪고 있다. 리더십 위기, 정체성의 위기, 지지 기반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다. 예, 박성민 컨설턴트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박성민 컨설턴트는 굉장히 젊은 컨설턴트로서 평판이 아주 좋은 그런 분이죠. 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리더십과 정체성 지지 기반 3중 위기를 겪고 있다. 장기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보수의 상징 자본인 전직 대통령을 재소환하는 것이다. 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이 전직 대통령을 장동혁 대표가 아니고 정정식 원내대표가 그리고 또 영남 의원들이 주도하는 걸 쓰고도 당주류와 당대표의 묘한 주도권 다툼의 일환이다. 자, 이런 평가마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말이죠. 어떻든지 간에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제 MB 대통령의 메시지, 요것도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보수가 다시 뭉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랬잖아요. 소에 물을 먹이기 위해서 냇가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은 끝까지 먹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옛말이 있듯이 말이죠. 상당히 참 우려스러운 국면이 지금 한둘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상로 기자의 지금 입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상로 기자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MBC 카메라 출동해서 이름을 날린 기자죠. 자,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최근에 지난 15일로 알려져 있는데, 요 이제 그 특검의 진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특검의 진정성. 예. 자, 그래서 몇 가지 진정성,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공원에 올공 검증단을 받아주면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받아주지 않으면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바로 이상로 기자가 바로 요 분입니다. 예. MBC 카메라 출동 기자. 아주 그런 게 이영돈 기자하고 이제 이상로 기자가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고발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올림픽 공원 상황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큰 지금 호소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상로 기자가 지금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예. 자, 그래서 향후 선관위 특검의 진정성을 가늠할 핵심 촉도는 바로 뭐냐? 올바른 선거를 위한 공정검증단. 자, 약칭으로요, 올공검증단이 되겠습니다. 이 검증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검이 받아주면 특검의 진정성이 살아있는 것이고, 현장 검증에 참여를 시켜주지 않으면 이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올공의 핸드볼 경기장 2-2 게이트 앞에 마련된 부정선거 투쟁 국민연합 특설무대 현장 연설에서 특검이 구성되더라도 시민단체 중심의 검증단이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단 참여를 거부하는 특검은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재검표 현장에 못 들어가더라도 장동규 대표를 비롯해서 이진숙, 주진우, 김은혜 의원에게 현미경을 줄 테니 갖고 들어가서 검증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국회의원의 체면 등을 이유로 직접 현미경을 들고 검증에 나서지 않는다면 특검의 한계와 진정성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리고요, 검증단 수용 여부를 특검의 성격을 판가름할 리트머스 시험지에 비유하면서 철저한 실무 검증 준비를 마쳤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상로 기자에 따르면 검증단은 현재 1,600여 명 규모의 봉사자, 그리고 노트북 100여 대, 고성능 현미경 100여 대, 그리고 QR코드 스캐너, 이런 정밀 검증을 위한 장비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밝혔어요. 그리고 대형 모니터와 고배율 현미경을 통해서 투표함 하나하나, 투표지 한 장 한 장의 위조, 가짜 여부를 전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 투 개표 과정 전체를 전수 검사해서 명명백백한 결과를 보여주는 게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문 분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부정선거 관련 정황과 증거 자료를 국내에 그치지 않고 해외 주요 기관과 미 정부에도 전달해서 6.3 부정선거 사태를 전 세계적 이슈로 확대하겠다. 이런 구상까지 밝혔어요.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도 알리겠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미국 국민들에게도 한국 국민들처럼 똑똑해지고 눈을 떠야 한다고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증거를 제시하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만만치 않은 지금 목표 의식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상로 기자가 지금 폭로하고 있는 이런 내용, 요 내용대로 말이죠, 국제화까지 시킬 수 있도록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모두 연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생기부 처음부터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말이죠, 요게 이제 가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일 수도 있지만은 가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생활기록부를 이거 잘못 돌리면 말이죠, 이거 걸려요. 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거를 다뤄야 된다. 그래서 행동특성비 종합 의견에 보면요, 재능이 없고 성실하지 않으며 교칙에 순응하지 않고 고집이 세며 고자세이다. 두 번째, 또한 꾸지람하면 오만불순하며 그부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재명 뭐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 그리고 당 대표 2번 그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돼서 지금 한 1년 이상 하는 걸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특성과 종합 의견 우리가 뭐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행보를 본다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요.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가짜 뉴스를 지금 이제 전파는 뭐라 그럴까요? 법률적 오류를 범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너무 이게 진짜처럼 막 돌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역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여러분께 요 내용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지금 국민의힘 지금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사설들이 많이 나돌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설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다음 별도 방송으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